미국 전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의무와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을 마련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그러나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도 폐기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인 수많은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류의안이라 부르죠. 당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저희 시사회 참견에서 발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계류의안을 알리는 코너 구해줘 법!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135건입니다. 출연진 소개해드릴게요. 앞선 코너와 마찬가지로 장경진하고 그리고 노혜연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 구해줘 법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홍혁지하고가 장경진 선배 각오하라 라는 선언을 하고 남겨두고 갔습니다. 사실 두 분의 대결을 저희 모든 스태프들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홍혁지하고가 지금 제주도로 갔습니다. 장경진하고 영상 보셨죠? 아, 영상 완전 봤죠. 제가 밑에 댓글까지 남겨뒀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시길래 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근데 도망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입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제가 지난번 제가 나온 영상을 봤는데 조금 표독스러운 모습이 보여서 홍혁지하고가 좀 무서웠을 수 있겠다.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오면 좀 더 잘해줘야겠다. 다음 주에서 한번 이제 대결은 다음 주로 밀어주는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봐줘야죠, 뭐. 조금 살살하겠다. 그쵸. 그래서 그 홍혁지하고의 빈자리를 유니버시티의 노혜원 PD가 대신해줬습니다. 홍혁지하고가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해서 오늘 장경진하고가 원래는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보셨어요. 맞상대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오늘 제가 가져온 법안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어제 새벽에 홍혁지하고가 꼭 이기고 오라면서 기프티콘까지 투척을 하면서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지난 1화와 2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대결을 하는 구도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화, 2화에 대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대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화에서의 승리자는 바로 장경진 김혜연 팀하고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진짜요? 네, 한 표 차이였어요.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네, 한 표 차이였어요. 저 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예상대로 장경지하고가 이기기는 했다. 하지만 나름 그때 그래도 홍혁지하고가 또 중요한 자료를 갖고 오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또 그 단기 근로자라는 점에서 많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2화에 과연 누가 이겼을지 홍혁지의 반주의 팀의 부실공사방지법과 원예진 김혜연 팀의 인공지능 규제법 중에 승자는 바로 원예진 김혜연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김혜연 PD가 두 번 다 승리를 했는데요. 과연 반주희 PD가 그동안 촬영작이 없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와야겠다 출연자네. 근데 홍혁지하고가 가버렸습니다. 과연 새로운 하고를 데리고 이길 수 있을지. 만약 오늘 이긴다면은 저희 멤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코너 진행 방식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와 계신 두 패널 분들이 각각 한 분의 PD와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국회에 남아있는 계류 법안들 중 지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얼른 통과돼야 되는 계류의안은 뭔가를 고민한 끝에 각각 한 가지의 법안을 갖고 나오셨고요. 여러분들이 두 분의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법안이 지금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 구해줘 법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김예원 PD의 그리고 장경진하고의 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안을 오늘 준비해 오셨죠? 네,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저희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약 문제. 네, 2023년 6월 16일에 제안된 법안이고요. 이하경 의원 등 13인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해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이러한 유통에 참여한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 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 근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이런 유통을 한 사람들까지도 마약 사범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 유통하는 쪽도 연령이 많이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10대에도 그런 걸 알바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유통수단이 되게 발달을 하면서 청소년 마약 범죄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1,516명이었는데 2022년에 3,092명으로 2배 이상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사회가 관심이 많은 이슈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새로운 팀원과 함께 반격이 될 수 있을지 노현하고와 반주희 PD가 갖고 온 법안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가져온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2020년 7월 21일, 또 2021년 7월 30일 여러 번에 거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고요.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히 휴식하는 등의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서 폭염 및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거나 또 한랭 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런 폭염이나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 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직 근로자 혹은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건설 쪽으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사실 그런 날씨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만 또 그런 관련된 사회적 사건들을 들어보면은 법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그거를 그러니까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저도 제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폭염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권고 규칙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폭염이든 한랭 상황이든 노동자가 일하는 게 사업주한테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권고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실 폭염 행안부에서 오는 그런 폭염 문자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장경진하고도 받으셨죠? 받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받았지만 전 여기 나와서 지금 뉴텔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 아니면 좀 더 주장을 하시거나 지금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두 사회 문제가 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이제 너무 심하게 폭염이거나 이럴 때 작업을 쉬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만약에 쉬거나 일을 그만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급여는 사실 원래는 일을 한 만큼 돈을 주는 게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급여가 이때까지는 지급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일용직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애초에 그런 환경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용직. 네, 그래서 뭐 덥다고 오늘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쉬고 돈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 우리가 돈을 주자. 이런 얘기죠. 이 법안은 돈을 주겠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보장이 되겠다. 좀 도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약에 관련돼서 지금 수많은 사실 법이 관련돼서 다양하게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교육 쪽에 그러니까 재범을 못하게 하는 쪽에 방점이 있는 법안인 것 같아요. 장경진 하고 가져온 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서 뭐 재범률이 36.6%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뭐 절도는 22.8%, 뭐 강도는 19.7%, 폭력은 11.7% 정도 최소 10% 이상을. 그쵸. 근데 그 정도 되는데 마약이 갑자기 이제 36.6%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사실 이 수치에는 그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의 그 재범률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단순히 마약을 유통사범들의 재범률이 이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절실하다. 이들이 다시는 마약에 손도 대지 못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마약 사범들이 재범률이 높을까? 왜 마약을 하고 감옥에 있다가 나가서 또 마약을 할까? 마약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약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히. 아니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다 잡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또 당연히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약 유통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이제 기본이 되어야 할 게 이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마약을 유통하다가 이제 검거된 10대 청소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죄책감이, 그러니까 이걸 유통하는 거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에 그렇게 죄책감을 많이 못 느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물론 그걸 병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연하고 뭐 어떻게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 주장을 강화하고 싶으신지.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 과연 국내 유통자가 줄어든다고 내가 마약을 했다가 감옥에 갔다가 다시 와서 마약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국내 유통자가 줄었다고 마약을 안 찾을 것인가? 그 외에도 유통자들은 훨씬 많잖아요? 과연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그 교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벌어지는 유통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하든 우리나라 사람이 하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외를 통해서 뭐 자기가 해외여행 나갔다가 대마초를 핀다. 우리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만이라도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교육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모르는 거니까. 약간 뭐 지원을 이제 장현장군 쪽으로 지원해드리자면은 실제로 관련해서 마약 복용 범죄 쪽도 학교를 만들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린 학교 뭐 그런 것처럼 금연 학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게 있어야겠다 하면서, 왜냐면 뭐 처벌이 능사 아니다라는 말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특히 저 마약 유통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청소년들도 많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에는 교육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원하고한테는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노회원한테 지금 최근에 마약 관련된 국민들 걱정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내 주변에도 막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런 폭염이나 관련된 이런 노동자를 위한 법이 이 산업안전보건법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도, 네. 먼저 장경진하고도 역시 물론 마약 이런 게 있지만 엄청 더워하시잖아요. 아까도 들어오실 때 엄청 더워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폭염이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게 이게 새로운 뉴노멀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걸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쪽 교육 쪽을 하는 게 더 시급한지 먼저 노영하고부터. 할 말이 많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다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땀 흘리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땀 흘리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땀을 흘렸지만 전 뉴텔 라디오에 참여한다면 이 정도 땀은 흘릴 가치가 충분하다. 갑자기 사상 검증에 들어가는데. 네. 저는 기숙사에서 여기 오는데요. 길어야 10분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걸어왔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오자마자 아이스 음료를 찾을 정도로. 지금 바깥에 지금 30도 이상을 웃도는 한여름의 이 날씨가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온열질환 사망자 숫자도 2018년 폭염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고요. 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금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고 또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특히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옥외,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노동하고 있는 그 햇볕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자는 건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건물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오늘 일을 쉬자니 또 돈이 보장이 안 되는데 내 내일의 또 생활은 어떡하나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보호가 필요하고 또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하남 코스트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하남시 코스트코에서 근무하던 29세 김모 씨가 야외 주차장에서 쇼핑 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숨졌는데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탈수 이거였어요. 그래서 폭염 속 주차장에서 누출돼서 왔다 갔다 하루에 4만 보 이상 30km 거리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휴식 시간도 솔직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지금 물론 휴식 시간 줘야 된다라고 나라에서 얘기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10분, 15분 되는 남짓한 쉬는 시간에 이분은 왔다 갔다 휴게 공간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이 무려 9분. 5분에서 6분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휴게 공간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떼약볕에서 주차장에서 한 켠에 앉아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쉬는 시간을. 이런 사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이런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할 말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0일 이상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40일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 그러니까 매번 선언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쵸. 왜냐면 기준치를 정하고 선언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기준치를 웃도는 정도의 폭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40일이나 됐습니다. 지난 2달간. 그러면 지난 2달, 약 40일을 일을 못하면 사업주는 어떡합니까?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이 완전히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더위에 당연히 힘들지만 일을 쉬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그것도 인원이 고용주 입장에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 더 많은 인원이 여름에 폭염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순환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럼 우선은 장경진 하고 쪽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장경진 하고의 법안으로 주장하자. 어쨌든 그래서 네. 그 40일 이상 쉬도록 해야 한다는 점 우선은 네. 말씀드리고, 사실 마약 범죄가 단순히 뭐 투약하고 뭐 유통하고 그런 것만이 마약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다뤘던 롤스로이스 사건도 그 범인이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마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가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점, 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 꼭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업보안법도 이렇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좀 극악범죄라고 하나요? 이런 극단적인 범죄를 이제 줄여야 우리 사회의 불안감도 해소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오늘은 또 한 분은 경찰청에서 나온 관계자 같고요. 한 분은 저기 노조 쪽에 나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두 분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투표도 정말 많은 팽팽하게 부딪힐 것 같아요. 부딪힐 것 같은데 뉴텔라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마지막으로 두 분 이렇게 소감 한 번씩 들어볼게요. 먼저 정현진하고. 확실히 혁재보다 안 온 분을 계속 이렇게 언급해서 죄송한데 네, 보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좀 버거운 싸움이었다라는 아, 생각이 혁재보다? 들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어... 혁재를 뭉개버리겠다. 노여하고는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이 구해줘 법지라는 프로그램까지 현장에서 같이 함께 했는데. 사실 왓츠인만 뉴스는 정확한 소식을 제가 요약하고 잘 정리해서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이 구해줘 법즈에서 제가 가져온 계류 법안에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피력하는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여하고 뒤에 뭔가 홍역재하고의 얼굴 보였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입창견 어느덧 세 번째 촬영까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저희도 다 대학생인지라 개강을 하게 되면서 조금 촬영 시간이나 업로드 기간에 수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원, 노혜원, 반주희, 장경진, 홍역재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유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